예천군의회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편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안동시가 제출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보류시켰던 안동시의회가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생 2명이 친구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도민체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진군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는 만 12살쯤부터 시작해 50살 전후까지 30년 넘게 쓰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예천군의회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만들어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에서도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고 집이 조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거를 지원을 받기가 사춘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 거죠. 좀 어려운 친구구나 이렇게 낙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탈피를 하자 싶은 생각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천군의회는 올 여름부터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4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진짜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저한테도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용돈이 적은데 편의점 가면은 3개 들어있는 게 한 2,000원 넘으니까 비용 부담이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3개를 한 번에 사다 보면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를 사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필품 같은 거는 정부 같은 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리대 보편 지급 조례가 제정된 곳은 대구시와 경북 봉화, 성주, 고령, 영양, 청송 등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실제 지원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례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강력한 근거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책무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큰 차이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좀 더 강력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책무로 하여야 한다라고. 지난 2016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과 휴지를 대신 쓰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이른바 생리빈곤.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해 안동시가 제출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을 보류시켰던 안동시의회가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은 LG 헬로비전 신년 대담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30만의 경북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10월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시의회에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안동시의회는 예천군과의 충분한 교류, 소통 없이 안동시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를 보류시켰습니다. 실제 당시 예천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하긴 지금도 반발이 심합니다. 반대 의견도 많고 네. 우리 의회가 봤을 때 예천군과 충분한 교류와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조금 우리 안동시가 성급하게 행정 통합을 추진하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간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안동시 의회가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기익 안동시 의장은 안동시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방향을 미리 정해놓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천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찌됐든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위해서 양 시군의 중장기적 상생교류 협력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네. 막막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두고 안동시와 예천군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는 올 연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시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일단은 돈이겠죠?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돈이니까. 첫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람되게 사는 게 그게 건강 유지하는데 그리고 노후 생활하는데 첫째가 되는 게 아닌가. 노후에 대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금전적 부분인 셈인데 시민들은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취미활동이라든지 부미관리비 쪽으로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1인 가구인데도 적어도 150 내지 2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50에서 20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277만 원이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게 쓰기 나름이지 않을까. 기본 생활하면서 뭔가 좀 즐겁게 생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노후에 생각해서 그 위에 뭐 작은 상조나 우체국 같은 작은 보험을 들고 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그런 거를 조금나마 들어둬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개인연금 뭐 그런 거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매달 나오는데 좀 기대 수명이 크게 늘고 기대보다 빠른 은퇴, 연금 수령액 부족 등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이제 또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더 받아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덜 받는다는 게 좀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젊은 층 사이들에선. 찬성입니다. 공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지. 그렇게 가려면은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그게 하나의 공유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내고 덜 받는데 찬성을 하고요. 평균 수명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의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최근 물가 급상승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9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생 2명이 친구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교육청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학생에게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0일 관내 모든 학교에 청소년 사이버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북 도민체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진군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울진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체육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D-Day 100일 카운트다운 조형물을 점등하고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를 기원했습니다. 제6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울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810억 원을 들여 동촌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금호강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등의 선도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선도 사업 3건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금호강 전 구간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시행을 통해 2029년까지 시민 이용 중심의 금호강 르네상스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 성면 해체와 제거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92곳을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사전 장소와 비닐 밀폐, 철거 상태 등으로 이번 달에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교육청에서 30개 이상의 현장에 대한 표본 확인 점검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도내 학교에 남아있는 성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억지춘향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됩니다. 봉화군은 억지춘향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사업비 8억 8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억지춘향시장을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이 연계된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중앙부처 협력과 소통을 위해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는 안동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 도내 시군 세종사무소 직원, 시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동시 세종사무소는 서울사무소와 함께 국가 예산 확보 활동 지원, 시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안동시는 개소식에 이어 행안부를 방문하고 일직면 평팔리 도로, 선형 개량 공사 등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천시가 올해부터 영천 한이마을 유의기념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영천시는 영천 한이마을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유의기념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바꿨습니다. 영천 한이마을은 영천 대표 관광지로 한방문화 전시시설인 유의기념관은 우리나라 한의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4차원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한방 힐링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